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은 5월 첫 거래일에 지금 안정을 조금 찾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미국 시장 리뷰를 해 본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서 조금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펼쳐지고 있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후퇴하고 있고요. 새로운 자금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는 아무래도 고평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우려가 없이 주가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신탁협회 자료를 보면요. 연초부터 4월 둘째 주까지 ETF를 비롯해서 투자 신탁으로 유입됐던 자금들을 보면 현재 178억 달러 유출 초과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자금 유출이 멈추고 유입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적을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사항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S&P 지수의 일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S&P 지수의 투자 수익률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로 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게 2.6%로 올해 평균 2.3%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일드 스프레드가 수치가 클수록 주가가 더 투자하기 매력적이라는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현재 채권 시장으로 나갔던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미국 그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 쪽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최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4월 제조업 경기 지수를 보면요. 현재 52.8이 나왔지만 50 이하로 떨어져야지 경기 수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60이 넘으면 반대로 경기 과열인데요. 현재는 이 수준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당장 하락 구조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골디락스, 그러니까 적은 상태의 경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업종별로 보더라도 나타나는데요. 업종이 좋아지는 업종이 13가지, 그리고 업종이 악화되는 쪽이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기계나 컴퓨터, 전자제품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은 미국 경제 그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은 전달 대비 플러스 0.4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수가 정점을 기록한 상태에서 선행지수가 앞으로 계속 내리막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경기 후퇴가 시작되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 경기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서더라도 경기 침체가 선언되는 시점까지는 앞으로 1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골디락스 경제 상황 속에서 몇몇 지표가 안 좋아지고 일시적으로 조금 충격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번에 3월 고용 지표의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그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그리고 시간당 임금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는 계속 꾸준한 그 확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치권 여야 같은 경우에는 향후 2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을 인프라 투자에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2조 달러 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긴 한데 이 정도가 지금 뭐 투자가 되기로 한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경제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2조 달러면 20년 동안 충분한 금액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토목학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실태를 A에서 2등급까지 5개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D 플러스 아주 나쁜 단계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을 가보시면요, 100년이 넘은 상하 수도들도 많고요. 50년대와 60년대 지어진 도로라든지 교통 설비 그리고 공공 시설들이 질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인프라의 그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한데요. 여야 간에 미국의 인프라 수준은 B 등급, 그러니까 괜찮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3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시작이 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는 2천억 달러 정도밖에 낼 수 없다. 나머지는 주정부라든지 민간 자금이 알아서 자신들이 투자하라는 생각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공공 그 시설에 대한 그 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최소 1조 달러를 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재원 조달 문제와도 그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국방비 감축이라든지 휘발유세 인상이라든지 채권 발행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 입장 입지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은 막상 협의가 들어가면은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 수준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딱 궁금한 게 20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인프라 투자가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프라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보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뭐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 깔리고 그러다 보면은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매년 한 2천억 달러씩 10년간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일어난다면은 성장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세수도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건설 관련 고용이 창출이 될 것이고요. 또 노동자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하청 기업의 이익 증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마지막에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 세금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주정부나 민간 자금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그 합의안에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속도로라든지 공항, 항만처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곳에만 집중 투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도로나 학교, 상하수도 투자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그 회의적인 시각을 잠재울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회 예산 심의를 둘러싸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효용성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꼭 낙관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반기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은 뭐 굉장히 많이 오늘 오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대로 시작이 된다면 내년 성장률을 0.5%포인트 전후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7월을 넘기는 최장 경기 확장 국면, 그러니까 120개월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 증가, 주식시장 화랑도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소비재라든지 자본재, 소재 관련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초기에는 소재나 산업재에 대한 특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인프라 투자는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5G 통신 보급을 확대해주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그 의료 진단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격 진료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그 현재 미국 안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각으로 이제 자정이 지나게 되면 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란 역시 지금 뭐 NPT 탈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그 강수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원유 가격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생산 비용, 수급 요인, 그리고 원유 선물 시장의 투기라든지 지정학적 요인이 결정이 됩니다. 뭐 현재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비용은 1배럴에 42달러 전후기 때문에 뭐 이 수준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63달러의 유가에는 수급 요인이 한 5달러 전후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원유 선물 시장의 투기라든지 지정학적 요인이 한 15달러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유가와 관련해서는 수급 요인보다는 투기라든지 지정학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란이 세계 석유 교역량의 30%를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무래도 군사 훈련을 핑계로 해서 원유 수송을 차단시켰을 경우에는 지정학적 요인이 더 올라가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우디를 비롯한 그 시아 그 수니파들과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란이 시아파인 레바논 헤즈볼라라든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같이 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투기 요인과 지정학 요인이 겹쳐서 뭐 유가는 당분간 5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름값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에 이게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과거 사례를 볼 때 어느 정도 타격이 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산업 연간 분석표를 보면요.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면은 산업 전체로는 0.24%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성장도 0.2%포인트 하락하게 되고요. 생산자 물가는 0.37% 정도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올해 초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통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소비자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또 유가가 10%만 상승한다면 뭐 제조업은 원가 상승 부담이 0.36, 서비스업이 0.13%이기 때문에 그 기업 실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석유나 석탄 제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서비스업 중에서는 석유를 주요 비용 요인이 되고 있는 항공사나 해운사, 물류 기업이 경영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면에 조선과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고유가로 석유나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나게 되고요. 해양 플랜트 수주나 또 철강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 시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유종용 관광 수요도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서로가 시기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원유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계는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름값이 당장 문제긴 합니다. 지금 10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 기름값은 지금 얼마나 오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70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전국 주유소의 그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550원 전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90달러대까지 올라간다면은 주유소 가격은 1,700원대가 평균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 달 7일부터 유류세가 11%에서 7%로 축소되는 시점에서
그 휘발유나 경유, 공공재 요금 가격이 앞으로 줄 인상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개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 가격 상승, 또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 부담 그 요인이 개인들이 체감하는 부분 아무래도 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란산 원유가 나프타가 많이 함유가 돼 있다는 점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고 있는 공업용 비닐이라든지 그리고 인쇄 잉크, 합성 고무, 합성 섬유, 합성 수지 그리고 염료 의약품, 비료 가격도 시차를 두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압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되고 물가에는 압력이 올 수밖에 없다, 압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중국 쪽도 무시를 못하는 게 경기 회복세에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중국 그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2분기 중국 경제 회복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투자, 그리고 1대1로와 관련된 투자들이 조기 집행되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6.4로 바닥을 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4월부터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의 보급이 좀 확대되면서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 때문에 현재 자동차와 관련된 판매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 경감 조치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한 그 내수 부양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자동차 판매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2,500cc 이상 대형차들이 잘 팔릴 정도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경기 회복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 회복 초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기업이 수혜를 입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수혜를 입지 못한 업종들이나 섹터는 또 어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현재 경기 회복 초기였기 때문에 시멘트나 조강, 강제 생산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요. 지금은 하이테크 관련 그 부분들도 두 자릿수 성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학 섬유라든지 비철 금속과 같이 대부분 소재나 중간재로 쓰고 있는 업종도 중국에서 지금 특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의 그 표적이 됐던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로봇이나 전기장치, 그리고 반도체,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생산이 그 1분기까지 감소를 했지만 4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4월 경제 지표가 나오는 수준부터는 그 우리하고 관련이 되고 있는 전기 장치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바닥권을 하나둘 통과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느니 경제 성장률 2.5%까지 조정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2.5%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기 상황이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좋지가 못합니다. 언제 회복이 될지 이게 어떻게 예측이 좀 되십니까? 네, 우리나라 그 GDP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재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설비 투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모두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최근 중국에서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2분기 말서부터 그리고 3분기 초에는 경기 회복 신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재고 통계들을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재고가 이번 2월 달은 6.2%까지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아무래도 재고 조정이 끝나는 업종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전기기계, 전자통신, 화장품을 원료로 쓰고 있는 정밀화학을 비롯한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 조정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고 소진이 되는 대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국 경기는 시차를 두고서 서서히 행복될 것을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반기에는 재고 조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전자 부품, 기기, 그리고 수송용 기계, 그리고 산업용 기계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보다도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진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대중국
대한민국과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앞으로 하반기를 봤을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